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군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1월달에 율비스에서 치러진 전국 모의고사 헌법 과목 해설을 수험적으로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제헌헌법 때부터 존재하던 헌법 조문은 언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냐면은 5차 개정헌법 때 최초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이라고 바꿔야지 맞겠고 2번이 답이네요. 헌법의 전문은 재판규범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 위헌인지 아닌지 합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위배돼도 위헌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이에 위배되면은 이에 위헌으로서 선언돼서 효력이 상실이 될 수 있다. 3번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가 계시고 유족분들도 계십니다. 응분의 예우를 해야 될 의무 있죠. 근데 이게 법률상의 의무에 그치는 게 아니라 헌법적인 의무를 짓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그래 그러면 헌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건 맞는데 이런 헌법적인 의무까지는 없죠. 그래서 그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할아버지가 나랑 같이 독립전쟁에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추천한다. 추천하니까 너네가 이 사람 무조건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정도의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물론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선언한다까지는 맞는데 이 헌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맞는데 이 정도까지는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겠죠. 2번 건국헌법,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이런 거 잘 봐야 되죠. 국무원이 있었죠. 국무원이 의결기관인 거 맞죠? 지금 비교했을 때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는 요건 또 의결기관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 법적 효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고 그냥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조언이나 심의를 해주는 심의기관에 불과했다. 일단 1번을 맞고요. 4년 임기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1차원에서 중임했다. 이게 미국식 대통령 제도를 많이 따라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대통령 임명하고 국회 승인을 얻었고 그 다음에 국회는 임기 4년에 단원제였다. 이 단원제가 나중에 1차 개정헌법에서 양원제로 바뀌게 되죠.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됩니다. 2번 제헌헌법은 오히려 통제경제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근로자가 회사한테 야 우리 회사 돈 잘 버잖아 나 지금 힘들다 회사가 나한테 이익을 분배해달라 라고 이런 기본권까지 인정이 되는데 지금은 폐지가 됐겠죠. 그래서 오히려 통제경제에 가까웠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 돼요. 그 다음에 생활무능력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다 같이 어려웠던 상황이니까 독립한 다음에 3번 제2차 개정헌법은 두 문자 한번 써보고 싶네요. 그래서 초, 자, 개, 발, 중, 국 이런 두 문자를 이제 사용해 보면 되는데 이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 변경의 경우에 국민투표 이게 중대사항이에요. 중대사항은 국민투표를 하자. 이게 중대사항 국민투표제가 최초로 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 발안제 여기 있죠. 발자 이게 국민 발안제 오케이.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시 개폐할 수 없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조문들은 절대 바꾸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그다음에 제헌헌법은 통제경제에 가까웠지만 제2차 개정헌법은 드디어 이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는 뭐예요? 초대 대통령은 3선 제한이 없다. 원래 여러분들 1번 질문 보세요. 그 한 번까지는 더 할 수 있었잖아요. 1차 예안에서 중임할 수 있었는데 그럼 2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3번부터는 못 하는 거죠. 근데 초대 대통령은 3번 이상 할 수 있다. 이런 헌법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은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던 헌법이죠. 좋습니다. 그럼 4번이 이제 답일 텐데 제3차 개정헌법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차는 맞아요. 이게 이제 제가 쓰는 두 문자는 각본 정중 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차 개정헌법 때 된 건 맞아요. 맞는데 비교했을 때 각급 그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말고 각급 선관위는 5차 때 처음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마저 써보면 이건 의원 내각제가 되겠고, 본질적인 내용 침해하면 안 되고, 정당 제도나 위헌 정당 해산 제도고, 그 다음에 정중 합쳐가지고 정치적 중립성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랬죠. 우리 공무원들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은 4번이 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1번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으로 구성해서 기본권의 하나로 쓸 수 있죠. 왜냐면은 3조 영토 조항으로부터 도출을 해낼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틀린 질문. 2번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 관한 협정. 잘 보이나요? 한 번 더 해줄게요. 밑줄. 이거 합헌 판례죠. 그 영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바다를 내준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위치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헌법상 영토장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쓴다. 정상회담 등을 제의한다 해서 북한은 항상 이중적인 성격이 있죠.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성격이 항상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단정할 수 없다 아니라고. 4번 저작권법의 효력도 우리나라 법이 그 북한 지역에도 미치죠. 그래서 북한 저작권법의 효력은 3조 영토조항이 있으니까 북한 지역에 미치니까 답은 되게 쉽게 3번이네요. 입법 부작위 보겠습니다. 자, 위헌 키워드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과 전문의 자격 시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마련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 섞여 버리네요, 색깔이. 그래서 위헌 키워드 이렇게 다시 그어줄게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고. 니은번 헌법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해야 될 의무가 있네요. 근데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럼 입법자가 입법 의무가 인정이 되겠죠. 맞는 질문입니다. 디귿번은 국군 포로법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가 상당 기간 동안 불이행되고 있는 행정입법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이 되는 우리 경찰 시험에서도 나왔던 위헌 판례다. 리을번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무조건 안락사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명백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리을번이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미은범도 위헌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판례냐면 법률에서 군 법무관의 봉급을 대통령령을 정할 것을 위임을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으면 법무관분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수당이라든지 월급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침해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 노란색이 이제 답지니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거 4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뭐예요? 이거 좀 그려줄까요? 그럼 국가가 요래 국민을 괴롭히니까 헌법재판소에 살려주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그러지마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죠. 이게 대국가적 효력이죠. 국가와 국민 간의 효력이다. 이것이 국가 권력이 개인을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방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은 뭐냐면은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죠. 근데 원래 이걸 원칙이라고 써볼게요. 우리 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문제인데 최근에는 예외도 아니고요. 최근에는 사인끼리도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땅을 오염시킨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이 횡포를 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이 기본권의 주관적인 성격이 뭐냐면은 내 기본권이니까 침해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근데 그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이
국가랑 국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지켜야 된다. 이게 객관적인 질서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대사인적 효력이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기본권 규정은 사인끼리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사법관계 효력을 미치게 된다. 맞는 지문이 이걸 직접적으로 하면 틀린 지문이 되죠. 그래서 리을번인데 평등권을 사인끼리 평등권을 침해해요. 그러면 사인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꼭 특별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이미 있는 민법 같은 걸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750조 이게 불법행위거든요. 사인이 사인에게 불법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간의 평등권 보호, 왜냐면 차별을 한 게 불법행위니까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서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민법이라든지 다른 법으로 이미 해결이 돼요. 그래서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경린드 해가지고 3번이 답입니다. 6번 기본권 주체죠. 여러분들 일단 합헌판례긴 한데요. 법률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보너스로 정책연구위원을 줍니다. 그러면은 교섭단체가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정당이 좀 차별을 느낀다. 그래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이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평등권 침해 가능성은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침해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랑 해가지고 진짜 침해가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 등 결사체도 자기결정을, 결사의 자유는 법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죠. 있고요. 3번 원칙적이라는 말을 빠뜨리면 안 돼요.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법인에 한하는 것이고 공법인은 원칙적으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원칙을 물어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4번 축협중앙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가 순수한 사적 단체를 제한할 때랑 그 다음에 그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우, 그래서 공법인적 특성도 있는 사적 단체가 비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순수해요? 왼쪽이 더 순수하죠. 그래서 얘는 되도록 덜 제한돼야 되고 얘는 더 제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축협정황회가 공법인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권을 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권 행사가 좀 더 제약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개인적 단결권과 노동적 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에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도 생각해보고 법의 경력의 원리도 생각해보고 종합적으로 참작해본다. 2번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무조건 지죠. 말 이상하네.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무조건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하의 위기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할 때에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니까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돼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직이면은 공무담인권이 직업의 자유보다 특별한 기본권이죠. 맞고요. 그럼 4번이 왜 틀렸냐? 기본권의 경합이란 서로 다른 상이한 복수의 여러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갑과 을이란 기본권이 서로 복수의 기본권 주체죠. 충돌할 때 말이 이상하죠. 맞죠? 기본권의 경합이 아니라 충돌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은 속상하니까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8번 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조례, 제정권, 자치법권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권한, 자치 제정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토 고권은 가질 수 없어. 2번 틀렸고, 감사원은 합법성 감사, 합목적 감사 다 할 수 있어. 침해하지 않죠.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효확인 소송을 행정법에서 이런 거 배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례가 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조례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행정소송의 일부 중에. 그때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행정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조례를 공포한 지방
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 그래서 1은 옳은 건 1번밖에 없다. 다음 9번 평등권. 자,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죠? 나이가 많다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다 몰빵을 해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판례가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2번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청구권이네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구금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외형상 형식상으로 무죄 재판이 없었지만 어떤 판례가 있다? 초과 구금된 판례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유죄가 됐지만 원래는 3년만 징역을 살면 되는데 그 초과 구금이 5년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럼 2년에 괜히 살았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유죄 판결 받았더라도. 그래서 형사사법 절차에 내지 않은 불가피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적용됐던 법이 위헌이 된 다음에 재심을 해서 또 유죄가 떴지만 원래 규정은 7년 이하여서 써줄까요? 그 A 규정이 있어가지고 얘가 7년 이하예요. 그래서 얘로 기소된 다음에 유죄도 받았어요. 그래서 5년을 산다. 근데 이때 A 규정이 위헌이 뜬 거예요. 그럼 재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심을 해서 유죄가 다시 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B 규정이에요. 왜냐면 A 규정을 쓸 수 없죠. 왜냐면은 A 규정 위헌 결정됐으니까. 근데 얘가 3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3년만 살면 되는데 이미 슬프게도 5년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초과 구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때도 형사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될 수 없다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외형상 형식상으로 무죄 재판이 없었어도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나왔어도 뭐 할 수 있다? 형사보상 청구권 인정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유형 키워드죠. 너무 쉽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한 번 더 해준다. 평등권 침해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 운동이랑 4.19는 둘 다 중요하지만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동일하게 설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걸 다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1번이 답이네요. 네, 쭉쭉 가보죠. 10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번은 직계혈족이 뭐 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발언을 마련하지 않은 것, 요건 개인정보 자율정보를 침해하는 완벽한 판례가 되죠. 그 다음에 2번 여러분들 우리가 소년에 대해서 수사 경력 자료가 있는데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법원에서 불처분 받았으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수사 자료가 평생 남아요. 삭제가 안 되니까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는 개인정보 자율조건을 침해한다. 직결족, 증명서 교부 청구권,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마련하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보안관찰 처분 판례 두 가지 있죠. 7일 이내 판례가 있는데 정보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개인정보 자율정권 침해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거 비교 판례 있죠. 이게 답일 텐데 한 장 넘겨보시면은 이게 합헌 판례죠. 출소한 뒤에는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요거는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해서 요거 틀렸으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다 배웠던 판례예요. 그렇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꼬시는 거예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헌법상 인정이 되죠. 피의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딱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어요. 그러니까 평일 오전 오후에 얼마든지 접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특정 시점에 현충일 새벽 3시 판례 있죠. 미결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평일날 오전 오후에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현충일 새벽 3시 특정 시점에 해야 되느냐. 거부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과의 접견통권도 기본권이고요. 잘 보세요. 피구속자와 변호인 아닌 사람, 변호인이 아닌 사람이랑 피구속자가 접견할 권리도 기본권입니다. 대신 12조 사항으로는 갈 수 없죠. 왜냐하면 변호인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으로 인정이 되는 기본권이긴 합니다. 근데 기본권이 아니라 했으니까 틀렸네. 문장을 잘 읽어야 되죠. 그럼 4번이 답인가? 합헌 판례네 여러분들. 금지 물품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했어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 읽어봤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마약이라든지 위험한 날붙이 이런 거 있냐라고 확인만 한 거예요. 그래서 개봉한 것만으로는 우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체계정당성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모순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요청이다. 법치주의 원로부터 도출이 된다. 쭉쭉 읽을 수 있죠. 3번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배된다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헌법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해야지만 위헌이 된다. 틀린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죠. 체계정당성이 위배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된다. 그럼 틀린 지문이고요. 4번. 근데 입법자가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입법자를 기속을 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근데 조금 체계를 맞추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위헌이 아니다 라는 말이랑 그러면은 체계 정당성을 안 지켜도 되겠다 라는 말이랑 다른 말이다. 방금 말했던 뒤에 말은 틀린 말이다. 적법 절차 원칙, 어이없게도 미국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걸 왜 배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출이에요. 그 다음 형벌불소급 원칙은 시행된 행위 이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불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그림 그려보면 이런 기분인 것 같아요. 국법이 있었습니다. 밑에다 그릴까? 국법이 있었어요. 행위를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뭘로 처벌해야 돼요? 국법으로 처벌해야 되죠. 근데 신법이 있어요. 근데 얘가 가벼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형법에서 배웠듯이 신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잘 보세요. 두 번째 줄 오른쪽에 개정된 법률 이전의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래요. 아니고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얘가 행위시법이죠. 사후 폐지가 되었어도 신법이 아니라 행위시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좀 깔끔하게 지워버린 다음에 오케이. 신법을 소급하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냥 국법을 가지고 그대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럼 소급의 그림이 아니죠.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이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2번이 답이죠. 그러면 3번 진술거부권 형사 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형사상 불리한 질문이라면 행정 절차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에서도 함부로 내가 진술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은 형벌만 의미하죠. 그래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벌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형벌만 해당된다.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되겠네요. 2번이 답이네요. 자, 책임과 형벌 간의 비원칙 1번은 중요한 최신 변리입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또는 주거침입 중강제추행에 대해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이게 너무 세가지고 헌법 위반이 된다라는 최근에 최신 판례가 있었습니다. 비교 판례 있어요. 이거 옛날에 5년이었거든요. 5년으로 정한 건 합헌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바꿨어. 그래서 다시 5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갓길 판례죠. 갓길 운전 금지, 갓길 통행 금지. 위배되지 않죠. 틀렸고요. 3번은 윤창호법이랑 비슷한 판례죠. 음주운항 전력 있으면은 다시 음주할 때 2년 이상 5년이야. 셉니다.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어서 윤창호법이랑 비슷한 논리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가 되는 판례.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형 키워드 할 수 있고요. 틀렸고요.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 이것도 여러분들 고의과실 묻지도 않고 전시평시 묻지도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의 위배가 되죠. 그래서 틀렸고 1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최신 판례니까 그거 알아두세요. 15번 1번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을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질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맞죠? 2번이 낚시 있죠.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10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하는 게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차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양심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한인데 침해가 아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양심의 자유는 제한조차 아닙니다. 그러면 지문 찍게 하는 거 무슨 기본권이 문제가 돼요? 개인, 계좌 결의어 써도 될까요?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이지 양심의 자유는 제한조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심 실현의 자유는 밖으로 보이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자유고, 심할서 판례는 위헌 판례죠. 심할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면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과를 시키는 판례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공부해봤지만 사과시키는 게 거의 다 위헌이잖아요. 사과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사과시키는 게 위헌이긴 한데, 뭐는 합헌이냐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과시키는 것은 합헌입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16번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 보장도 상대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획일적으로 평등, 선거운동 무조건 획일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2번은 위헌 판례네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명마다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공무당인권도 침해하고 비례대표제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3번은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봐야 돼,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판례예요. 그 모든 경우를 금지한 게 왜 위헌이냐면은, 그 판례 기억납니까? 이렇게 해보죠. 그 직을 이용해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를 해야 되지만, 그 직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했을 때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틀렸고, 4번도 낚시 있죠. 잘 보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했대요. 위배되지 않는데요. 어떤 부분은 위배가 되죠? 오전 10시 부분은 위배가 되는데 오후 4시 부분은 위배되지 않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부재자 투표할 때. 그래서 둘 다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위헌인 부분이 있고 합헌인 부분이 있는데, 둘 다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오전 10시 부분이 분명히 위헌인 부분이 있으니까 지문은 틀렸어요. 1번이 답입니다. 아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들도 이러면 안 됩니다. 답 잘 골라놓고 혼자서 이렇게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주려고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실수 죄송하고요. 2번이 답입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했는데 색깔도 안 보이나 봐. 나이 먹으면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말 죄송하고요. 1번 직업의 자유는 직업 수행의 자유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1단계죠. 직업 선택에 가면 갈수록 입법 재량의 폭이 좁아지죠. 2단계가 되는데, 주관적 사유가 2단계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 되고, 3단계가 엄밀한 정당화가 더 요구가 된다, 이게 단계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일단 위헌 판례이긴 합니다. 학원 설립 운영자가 학원법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받았을 때 학원문 닫도록 하는 게 위헌이긴 한데, 요건 이제 위헌 합헌을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사고 친 그 사람 학원만 문 닫는 거잖아요. 다 닫는 거 아니잖아. 객관적 사유가 아니라 뭐다? 주관적 사유자. 다 틀렸네요. 주관적 사유자. 경비업 경영 판례네요. 이거는 위헌 판례죠. 핑크핑크로 놔둬도 될까요? 아니야, 하던 게 있으니까 쭉 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간에 택일하도록 규정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위헌 키워드 쭉쭉 그었는데, 중간에 잘린 것은 그 화면이 전환돼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무슨 판례다? 객관적 사유에 의한 판례잖아요. 그래서 엄격한 비례 원칙을 맞는데 주관적 사유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일단 1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요 위헌 판례죠. 자,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해야 되는 판례. 요것은 수용자 접견할 때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해야 되는 판례. 요것은 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데 침해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수단의 적합성 위반이죠. 해, 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 우리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누구도 포함된다? 공무수탁사인도 포함이 된다, 일시적이라도. 그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 제척기간 1년의 단기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이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 게 뭐 무조건 위헌은 아니죠. 그래서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을 만든 경우가 아닌, 억지로 법을 이상하게 만든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 활동했으면은 국가배상법 안 되고 민법상 책임되고. 그다음에 미음번인데요. 그 검사가 이렇게 피의자한테
불기소를 때리면은 피해자가 슬픕니다. 왜 기소를 안 하고 피해자를 하느냐. 그럼 이렇게 재판에 나가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거죠. 보이죠? 27조 5항의 세 번째 줄 재판 절차 진술권 이거죠. 형사 피해자여야 된다. 그러면 꼭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개념이어야 되냐.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자여야 되냐. 왜냐면 이분이 사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가족들에게까지도, 그러니까 꼭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이런 분들에게도 인정하려면은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개념에 의존해서 결정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틀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적절하지 않은 것 니은, 미음 두 개 골라야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합니다. 19번 1번 너무 쉬운 판례네. 합헌 판례. 우리 외국인 근로자 출금 만기 보험금 10살 이내 지급한다. 합헌이죠. 2번은 입법자가 법률상의 권리로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상위공무원의 유가족의 헌법상 우대는 못 해주죠. 왜냐면 유가족이니까. 저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하지만 법률상의 배려는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무조건 입법재량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결사체니까 결사에 대한 허가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너무 쉬운 판례네요. 노동조합에게 결산 결과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인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자, 마지막 문제 1번 위헌 판례네요. 자, 중혼에 대해서 취소 청구권자로 직계 존속을 포함하지 않은 것. 왜냐하면 상속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게 직계 비속인데 중혼 취소 청구권자에서 뺀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공동 정말 죄송합니다. 참으려 했는데 공동 상속인도 참칭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이 돼요. 참칭 상속인이 뭐냐면 내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외부인일 수도 있지만 가족일 수도 있다. 왜냐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을병정이라는 형제가 예를 들어서 6억 남기셨으면 2억 받아야 되고 2억 받아야 되고 2억 받아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게 공동 상속인이에요. 근데 이 을이라는 형이 야 내가 큰 형이니까 내가 4억 갖고 너네 1억 갖고 너네 1억 가져. 그러면은 형제끼리도 참칭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간 내에 상속 회복 청구권 행사해줘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 상속인은 참칭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선 안 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국민의 보건을 적극적이고 정책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겠죠. 맞고요. 4번 그러면 필요한 건강에 대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까지 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총평을 내리자면 좀 쉽게 낸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쉽네요. 그래서 일부러 쉽게 낸 건 아닌데 그래도 잘 봤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쉬운데 저 점수 잘 안 나왔어요 라고 해도 이런 문제들은 다 중요한 문제니까 꼭 다음에는 안 틀리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재채기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합격이 함께하는 2025년도 3월 시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